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정 인사 100여 명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이제 참석한 소식 뭐 다 전해드렸죠. 그런데 오늘 언론 기사들 보니까 추가적인 뒷얘기들을 또 쏟아내고 있습니다. 안진영 기자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념식 참석을 마치고 돌아오는 KTX 기차 안에서 먹은 이 점심 식사 메뉴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요, 자신의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네. 이 글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KTX 열차 안에서 윤 대통령을 비롯해 기념식 참석자들이 점심을 함께 먹은 것이 주먹밥 도시락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는 최고위원으로서 윤 대통령, 김한길 전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과 함께 주먹밥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서 광주 주먹밥엔 나눔 공동체의 의미가 담겼다는 의미심장한 말도 전했습니다. 아니 최진봉 교수님, 실무진들이 이 식사를 제대로 못 챙긴 거예요. 왜 주먹밥을 먹었다. 근데 주먹밥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 나왔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5.18 당시에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시민군들이 열심히 이제 저항해서 싸웠잖아요. 독재군들과. 네. 이제 그런 사람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이 광주가 봉쇄가 됐어요. 그래서 외부로 들어올 수도 없고 외부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군이 전체 광주 시내를 둘러싸고서 외부에 진입도 못하게 하고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시민군들도 사실은 그 군인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포위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시위를 하고 이러다 보면 먹을 게 없잖아요. 집에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어머님들이 네. 광주 시민 어머님들이 우리 아들 딸들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데 우리가 도움이라도 되자 그래서 길거리에다가 거기다가 그 밥을 지을 수 있는 솥을 걸고 밥을 지은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이걸 많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먹밥을 만든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주먹밥 만들어서 그거를 시민군들한테 일일이 나눠줬어요. 아하. 그때가 이제 기원이 돼서 5.18만 되면 광주에서는 이 주먹밥 먹는 게 하나 행사처럼 됐어요. 그래서 유치원에 있는 원생들도 그렇게 먹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관공서 같은 경우도 점심 메뉴로 5.18에는 주먹밥을 먹고요. 네. 그래서 이게 주먹밥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광주의 시민군들을 향한 시민들의 도움 그리고 광주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독재 세력과 싸웠던 그런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까 주먹밥이요. 단순한 배고픔 채우는 그런 의미가 아니네요. 여기에는 눈물, 피, 뭔가 아픔 그런 게 다 담겨져 있는 그런 주먹밥입니다. 근데 조수진 의원이 이 언급했던 영화 택시 운전사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장면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잠깐 드셔요. 이게 뭡니까? 고맙습니다. 배고프지라 하나 잡사. 생길이 먹어도 될게라? 아, 우린 다 먹었어라. 잘 먹게라? 네. 뭐 저런 장면 이제 보시면서 사실 뭐 가슴 먹먹하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김수경 교수님, 그러면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 주먹밥을 언급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담긴 속뜻도 있을 것 같은데요. 메뉴를 뭘 선정하느냐도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제 점심을 준비할 때 이번에는 주먹밥으로 메뉴를 선정하자고 한 것 같아요. 뭐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는 야당 대표 불러서 김치찌개에 소주 한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그렇죠. 했었잖아요. 그 메뉴를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메시지를 충분히 던질 수 있는 건데 아무래도 점심 한 끼를 먹더라도 호남의 어떤 의미, 광주 민주화 항쟁의 어떤 의미를 좀 되새기자 이런 차원에서 주먹밥을 준비했던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기차에서 계속 이제 그 식사를 하시면서 그 호남의 뭐 여러 가지 현안들, 경제 현안들 같은 것들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실 5.18의 어떤 그 의미가 그동안 좀 정치적으로 많이 좀 오염됐다고 할까요? 보수 진영에서는 굉장히 그 의미를 좀 폄훼하는 적도 있었고 또 진보 진영에서는 너무 그것이 진보 진영만의 것인 것처럼 전유하려는 그런 경향성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국민이 계승해야 될 좌우를 떠나서 모두 국민이 계승해야 될 정신이다. 이런 걸 되새기는 차원에서 아마 주먹밥을 이제 메뉴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5.18의 아픔이 비단 광주 시민만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아픔이라는 점을 강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제 광주 송정역에서는 좀 이채로운 장면이 연출됐다는데 전현 평론가님 어떤 얘기일까요? 예, 우리가 숫자를 이렇게 그냥 텍스트로 들으면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사진 한 장을 보면 딱 이해가 되는 경우가 그래요? 있습니다. 아마 어제 광주 송정역에 네.
양복을 쫙 입은 사람들이 일렬로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쫙 내려오는 사람들이 어머, 저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어허. 저기 있는 분들이 다 뭐 장관, 의원, 아, 그래요? 높은 분들이라는 거죠. 왜냐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여권 관계자들이 KTX를 타고 광주에 온 거죠. 그 장면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제 저 차 타고 온 그러네요. 것으로 아, 알려져 네네. 있습니다. 한 86명, 86명 정도가 일단 저 차를 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또 개별적으로 탄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합하면 99명 정도가 어제 5.18 기념식을 찾았다고 그래요? 하는데 이제까지 보수 정치인들이 참석한 수를 검토해 봤을 때 가장 많은 수라고 국민의힘에서 또 밝히기도 아, 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의미 있고 또 이채로운 장면인데. 그런데 어제 5.18 기념식과 관련해서는 뭐 지금 전해드린 훈훈한 얘기 또 훈훈한 장면만 있는 게 아니라 김광산 변호사님, 박지원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무슨 컨닝 논란이 일었다는 이게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을 했잖아요. 네네. 제창하는 과정에서 아마 본인이 뭐 가사를 까먹었던지 아니면 뭐 제대로 암기를 못했던지 그 도중에 페이퍼를 봤어요. 아마 팜플렛에 그 가사가 적혀 있는 것을 아, 지금 저 보입니다. 장면인가 보네요. 네, 그래서 아. 팜플렛을 보면서 노래를 제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당이나 또 뭐 인터넷 보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 제대로 임을 위한 행진곡 자체도 암기하지 못하고 왔냐 이제 그런 좀 비판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대가 지금 20대잖아요. 저희 같은 세대야 뭐 굉장히 한 30년 이상을 사실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랄지 아니면 임을 위한 행진곡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사실 일부러 암기를 안 해도 알 정도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20대는 뭐 그때가 어느 때예요?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잖아요. 글로 배웠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이해하는 좀 측면이 있는데 이제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은 정치적 자리거든요. 아, 그리고 5.18이라는 것은 사실은 민주당의 정체성, 가치관, 또 가치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적어도 좀 준비를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 아하. 하지만 저는 좀 이해를 합니다. 또 뭐 사실은 암창을 하고 뭐 암기하다가도 사실은 중간에 살짝 까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건 좀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박지원 위원장은 자신이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를 컨닝했다는 이 비판에 대해서 글쎄요, 어떤 입장일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 한 2초 가량 좀 본 건데 예. 사진이 찍혔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박민영 대변인이나 제 옆에 있던 이준석 대표께도 안 보고 부를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긴 하네요. 여기서 이제 뭐 좀 그랬습니다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나 잠깐 한 2초 봤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외울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뭐 저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나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네.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해요. 아니, 그러니까 연령대가 이걸 이 노래와 익숙한 연령대는 아니잖아요. 물론 민주당의 비대위원이니까 좀 정성을 다해서 외우고 갔으면 좋을 뻔했죠. 그러나 그걸 잠깐 봤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또 그걸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것도 저는 뭐 그렇게 타당하다고 보지 않고요. 네.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또 그 지적을 하니까 또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도 저는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뭐 제가 이거 연습을 했는데 다 외우지 못해서 혹 실수할까봐 잠깐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제 다른 사람을 또 지적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또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러네. 봅니다. 뭐 아까 전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본인이 그 비대위원장으로 정치적 입지에 맞게 외우고 갔으면 더 좋을 뻔했지만 그걸 외우지 못한다 한들 열심히 따라서 불렀다고 하면 네.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뭐 저런 얘기를 주고받았잖아요. 근데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얘기 중에 글쎄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부분이 잘못이라는 표현, 저게 잘못인가요? 가사를 몰라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를 외우지 못한 사람은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를 자격이 없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외웠네, 못 외웠네, 또 외운 거 못 외웠다고 뭐 면박 주니까 그럼 너네들은 외울 수 있니? 그거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대선이 왜 이상하게 사사건건 이렇게 됐습니까? 너무 가슴 아픕니다. 어제 정말 좋은 의미 좀 되새겼잖아요. 근데 좀 이런 논란 때문에
퇴색되는 거 아닌가, 빗바래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얘기 보니까 아주 이번 5.18 기념식 관련해서 꼼꼼하게 준비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김수경 교수님. 그 본인이 직접 이제 용산 집무실에서 이제 어떤 기념사, 그러니까 그 이제 5.18 이제 추도 행사에 이제 그런 연설 원고를 직접 고치기도 하고 그래서 사전에 배포됐던 내용과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사실 취임식 때는 어떤 통합의 메시지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국가가 너무 분열돼 있는데 통합하려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원고를 수정하면서 통합의 메시지, 통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여러 번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직접 굉장히 꼼꼼하게 챙기면서 대선 후보일 때부터 자기가 광주를 챙기겠다, 호남을 챙기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전격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다수 대동하고 이제 다 같이 이제 광주에 가서 이렇게 이제 행사에 참여를 한 건데요. 굉장히 좀 보기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한간에서는 뭐 쇼냐, 뭐 아니면 한 번 일회성으로 와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이제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시간이 증명해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그게 진정성이 정말 있는 행보였다면 매년 찾아가서 이렇게 광주 시민들 만나고 그 정신을 기리는 이런 참석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이 기념사를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막판까지 7차례 이 원고를 고쳤대요. 퇴고를 했다고 이제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공을 들인 거예요. 그런데 왼쪽 사진은 집무실에서 직접 퇴고하는 모습을 이제 대통령실이 배포한 거고, 오른쪽은 어제 KTX 특별열차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 안에서도 과연 공간이 상대적으로 좀 협소할 텐데, 보세요. 이제 저게 내부 모습의 특별열차. 저기서도 뭔가 좀 퇴고 작업이 있었을까요? 어땠습니까? 좀 좁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KTX 특별열차라고 하는 것은 외관은 거의 일반 열차랑 비슷한데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 보신 것처럼 대통령이 이동하는 중에도 집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사실은 많아요. 그렇다 보니 1호칸은 집무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고 또 혼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은 뭐 수석 비서관이나 참모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회의라고 할까요?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대통령들이 이제 시간이 네. 워낙 빡빡하니까 헬기라던가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혼자나 참모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 같이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특별열차도 마련했고 저렇게 집무 공간도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KTX 특별열차를 타고 가면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 같이 타고 간 사람들하고는 또 어떤 인사를 나눌까 했는데 많이 사람들 궁금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헬기를 타고 갔으면 따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은 헬기를 타고 가고 아니고 국회의원들하고 장관들은 KTX 타고 가는데 그걸 함께 가는 이유가 있어요. 함께 가는 게 뭐냐면 스킨십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왜냐하면 한 2시간, 1시간 반에 2시간도 걸리거든요. 네. 빨리 가면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뒷칸으로 가서 그러니까 집무 공간이 있는 1호칸이 있지만 네. 그 뒤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타고 있잖아요. 가서 인사도 하고 지금 보시는 일일이 거- 진짜 네, 악수하네요. 맞아요. 네. 같이 가시는 분들 장관급들 이런 분들하고 인사하고 스킨십을 하잖아요. 오. 저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안 그러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만나는 게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겠죠, 네. 그럴 기간이. 근데 1시간 반이라는 기간 동안 같은 기차를 타고 가면서 필요할 때 인사도 하고 기자들하고도 스킨십도 하고 이러면서 훨씬 이제 보폭을 넓힐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아무튼 이제 국회의원 출신도 아니고 정치인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과 스킨십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측근들 빼고는 일반 의원들과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런 기회를 갖는 것은 그 의원들과의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하고 본인이 국정 운영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러네요. 근데 언론들의 관심이요. 이 다음 주 월요일 5월 23일 하면 아마 이 날짜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3주기 추모제에 5.18 기념식도 갔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이 13주기 고 노 전 대통령 추모제에도
가는 걸까? 막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안진영 기자님. 네, 이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요. 한미 정상회담 직후기 때문에 정리할 것도 많고 일정상 쉽지 않다는 거고요. 22일 날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해서 21일 날 정상회담을 하죠. 그 직후기 때문에 일정 조율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네. 정무수석이 이 자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혹시 전혜연 평론가님, 그냥 대통령실에 이제 이 답변, 뭐 한미 정상회담 직후 이제 쉽게 말하면 진짜 일정이 빡빡하잖아요. 근데 혹시 안 가는 것에 대해서 좀 혹시 뭐 또 삐딱한 시선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 제가 이제 언론 보도를 보고 이런 발언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권양숙 여사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취임식에 참석을 못했죠. 그랬죠. 대통령 취임식에.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얘기하면 우리도 꼭 가야 되냐라고 여권 관계자 익명으로 나온 발언을 봤는데 아유, 세상에. 저는 그렇게 해석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 칭찬하고 배우고 싶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또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이유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또 자꾸 정치적으로 누군가 논박을 한다면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해서 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명의 참석 여부도 관심인데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2017년에 그러니까 5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8주기 추도식 때 그때 직접 참석해서 했던 발언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신이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임기 동안 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당신이 했던 그 말, 야 기분 좋다, 이렇게 환한 웃음으로 반겨주십시오. 저 장면이 저도 이제 기억에 남는데 김수경 교수님 그때 이제 대통령으로서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했을 때는 사람이 뭐지? 라고 했다가 그 뒤에 부연 설명을 듣고 그제서야 그런 뜻 각오였구나 어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이제 당시에 워낙에 이제 진영 간 갈등이 심하고 한국 사회가 너무 분열되다 보니까 비록 이제 진보 진영의 대통령으로 자기가 됐지만 자기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에게도 모두 포용하고 통합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는 어떤 의지로 첫 추도식은 제가 참석을 하지만 나머지 임기 동안은 오지 않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 어떤 좀 큰 뜻이 담겨져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이러한 이제 추도 행사를 갈 경우에는 너무 진보 진영만의 대통령 아니야? 보수 진영은 아우르지 않는 것 아니야? 이제 이러한 어떤 좀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어쨌든 이제 대통령에서 이제 퇴임하시고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다시 찾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변에도 퇴임하시기 전부터 올해 노무현 대통령의 그 추도식은 참석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참석하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2017년 당시 8주기 추도식 보면 앞서 뭐 잠깐 이 영상 나왔겠습니다만 김광삼 변호사님 그때 당시 이제 눈길을 또 끌었던 장면이 이 뒤편 무대 뒤편으로 보면 그 실물 크기의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모습 사진으로 된 그 실물 크기의 사진이 있었어요. 네, 이제 봉화 마을에서 아마 그 당시에 전에 이제 퇴임하시고 그때 가장 우리가 기억 남는 게 이제 밀짚 모자 쓰고 그래요, 맞아요, 네. 또 찾아오는 국민들을 맞고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의 친숙한 모습을 실물 크기로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기리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다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의도에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추도식의 주제는 나는 깨어있는 강물이다라는 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바란 소통과 통합의 어떤 민주주의를 향해 나가야겠다 이런 취지로 기획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추도식 현장에서는 그 영상을 상영할 예정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가 한 게 뭐 성장한 시민 그리고 이전과 다른 권위주의 탈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와 관련된 영상을 상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제 추도식이 없었어요. 단지 온라인으로만 됐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이 퇴임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참석을 하실 것이고 그러면 좀 더 많은 지지자들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의미가 있네요. 뭐 코로나 탓에 그동안 온라인으로 열렸다가 이제는 진짜로 추도식이 열리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후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오겠다는 약속도 지키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뭔가 지지자들만의 민주당만의 그런 추도식 행사에 그치지 않고 앞서 5.18 기념식이 뭔가 통합의 주출 그거 하나 가지고 통합됐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주춧돌 디딤돌 하나 놓은 것처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도 뭔가 그런 화합 통합의 디딤돌 하나 더 놓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정말로 해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